안녕하세요, 해산물 이야기꾼 백대표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여러분 노량진 수산시장을 일주일에 두세 번 방문을 하고 노량진 수산시장의 시세와 이모저모를 알려드리는 유튜버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량진 수산시장의 이런저런 물정들을 수산시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일반인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갑각류 경매장 쪽에 관심이 많아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방문 때마다 갑각류 경매장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갑각류 경매장의 시세, 경매 물건들의 상태들을 살피고 중도매인 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 이 영상을 욕먹을 각오로 만듭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지금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갑각류는 킹크랩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유튜버들이 가성비적으로 킹크랩을 사먹는 모습을 찍고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혹해서 갑각류 경매장의 그 비싼 킹크랩을 좀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 밤잠 못 자가며 새벽에 방문을 하죠. 노량진 수산시장의 갑각류 경매장은 충분히 매력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추천을 해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유튜버들이 어그로를 끌기 위해 킹크랩 반값에 구매하기, 킹크랩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하기 등 혹하는 썸네일을 만들고 영상을 클릭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유튜버들은 대부분 선어 킹크랩, 다시 말해 죽어있는 킹크랩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가성비적으로 선어 킹크랩이 좋다고 추천하면서 부르는 방법 이런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혹해서 그런 영상을 맹신하고 방문을 하죠. 그런 류의 영상을 찍는 유튜버들에게 반문을 해봅니다. 1년에 노량진 몇 번이나 오세요? 1년에 선어 킹크랩 몇 번이나 드시나요? 1년에 선어 킹크랩 몇 번이나 만지시나요? 새벽 4시가 되면 노량진 수산시장 갑각류 경매장엔 선어 랍스타부터 경매가 시작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일반인 분들이 저렴하게 갑각류를 구매하기 위해서 경매장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유튜버들이 선어를 저렴하게 구매하라 홍보를 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어 경매만 끝나면 벌떼같이 중도매인 사장님들에게 선어를 구입하고 바로 집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 활어 경매 타임에는 경매장이 한산하죠. 정말 가성비 좋게 킹크랩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활어 타임에 있는데 말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죽어있는 갑각류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는 선어 킹크랩 고르는 꿀팁, 고르는 방법, 이런 거를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 갑각류 경매장에서 정말 많은 갑각류들을 사 먹었습니다. 아마 노량진 수산시장 갑각류 경매장에서 갑각류를 구매해서 먹은 양은 우리나라 유튜버 중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경매장을 방문하고 킹크랩을 만져보고 눌러보고 킹크랩도 수없이 먹어보고 하지만 저도 선어 킹크랩은 실패를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르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은 킹크랩을 고르는 척도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살수율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활 킹크랩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선어 킹크랩의 경우는 맛이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인즉슨 선어 킹크랩을 고를 때는 살수율보다는 킹크랩이 어떤 맛을 내는지 알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유튜버도 살수율을 알아내는 방법, 즉 살수율이 좋은 킹크랩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이 선어 킹크랩이 어떤 맛을 낼지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버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모르거든요. 저는 한때 살수율이 좋은 킹크랩을 고르기 위해서 갑각류 경매장을 가면 활어, 완전 A급부터 가장 저렴하게 낙찰되는 선어 킹크랩까지 매번 모두 만져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구분을 해낼 수가 있죠. 선어 킹크랩 또한 만져보고 눌러보면 어느 정도 수율이 나오겠구나 판단이 섭니다. 근데 선어 킹크랩의 맛은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그 누가 와도, 하나님이 와도 선어 킹크랩의 맛은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자, 선어 킹크랩을 눌러보고 만져보고 빛깔 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래서 살수율이 좋은 선어 킹크랩을 골라왔습니다. 쪄봤더니 와! 살수율이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먹어보니 비리거나 짜거나
식감이 잘게 부서지거나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떠시겠어요? 못 먹습니다. 살수율이 좋아봐야 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나름 킹크랩을 고르는데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어 킹크랩 맛있는 녀석을 고를 확률이 50%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갑각류 경매장에 가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이것저것 눌러보고 만져보고 하는 제가 50%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살수율이 좋은 선어가 아니라 맛이 괜찮은 선어를 고를 확률이 몇 프로일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노량진 갑각류 경매장에 가서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앉아서 살수율이 좋은지 나쁜지 일일이 만져보기도 힘들죠. 그렇다 보니 상인분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사오는 일들이 많죠. 저는 제가 만드는 많은 영상에서 선어 킹크랩을 비추한다는 멘트를 많이 남깁니다. 언제나 항상 얘기하지만 선어는 비추. 평소에도 선어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리지 않지만 이 가격에는 더더욱이 추천드리지 않아요. 솔직히 비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멘트를 남겨도 저는 허접한 구독자 4만 쫄랩 유튜버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많이 없습니다. 맨날 비추한다 외쳐봐도 1년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대형 유튜버들이 경매장에 와서 선어를 한번 추천하면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선어를 구매를 합니다. 제발 선어 킹크랩 함부로 추천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1년에 킹크랩 랍스터 대게 몇 번이나 드시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비싸서겠죠? 그러다 우연히 엄청 유명한 유튜버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선어 킹크랩을 사네? 근데 고르는 방법까지 알려줘. 그걸 보고 또 호기롭게 경매장에 옵니다. 선어 킹크랩을 나름 만족하는 녀석을 샀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쪄서 먹었더니 짜고 비리고 식감은 잘게 부서지고 다시 안 옵니다. 노량진에서 호갱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량진에 와서 선어 킹크랩을 사서 먹었는데 짜고 비리고 식감은 잘게 부서지고 이러면 킹크랩이 원래 이런 맛이야? 이걸 왜 먹어? 남들은 다 맛있다고 하는데 내 입에는 안 맞네? 하고 안 먹습니다. 맛있는 걸 싸게 먹어야 재방문을 하고 한 번 먹을 거 두 번 먹고 두 번 먹을 거 세 번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든 선어 킹크랩이 짜고 비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말 운 좋게 살수율도 좋고 맛있는 선어 킹크랩을 사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이라면 이건 다시 말해 운이 좋았던 겁니다. 앞서 저도 제가 고른 선어 킹크랩이 맛있을 확률이 5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도박입니다. 선어 킹크랩도 키로당 4, 5만원 합니다. 한 마리 사면 10만원이 훌쩍 넘어가요. 10만원이 훌쩍 넘는 도박을 한번 해보시렵니까? 제발 선어 킹크랩 추천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해야 제대로 된 선어 킹크랩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와가지고는 제대로 된 선어 킹크랩을 고르기가 무지 힘든 일입니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선어 킹크랩이 나쁘다고 맛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살수율 좋고 맛있고 짜지 않는 비리지 않는 킹크랩을 고르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100대표는 비싼 A급 활어만 추천을 할까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A급 활킹크랩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보다는 일반 서민들이 더 많죠? 먹거리로 10만원을 쓰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저 같은 서민들은 어떤 킹크랩을 먹어야 할까요? 일단 활킹크랩 경매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킹크랩 경매장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에서 멀게 위치한 녀석이 품질이 가장 좋은 녀석이고요. 당연히 전광판에서 가까워질수록 품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로 추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성도입니다. 경매장에서 대부분의 갑각류의 입찰을 보시는 분들이 소매점에서 장사를 하거나 소매점으로 납품
납품을 하는 중도매인이십니다. 소매는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팔리지 않아요. 주 고객층이 일반인 분들이라 사가야 한 마리, 두 마리. 그러다 보니까 팔릴 때까지 킹크랩을 살려둬야 하거든요. 그러니 활성도가 떨어지는 녀석들은 좀 꺼려하는 게 사실이죠. 활성도가 떨어지는 녀석들은 수조에 넣어놔 봐야 하루 이틀이면 죽거든요. 그런 이유로 활성도가 떨어지다 못해 죽어가는 녀석들은 소매 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이 없죠. 두 번째가 살수율입니다. 아무래도 소매점에서 비싼 가격에 활킹크랩을 사면 살수율이 기본적으로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시죠. 비싸니까. 근데 살수율이 안 좋으면 반품이나 교환, 환불도 해줍니다. 그런 이유로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성립이 안 되는 녀석들은 순차적으로 전광판과 가까워지게 돼 있죠.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의 킹크랩은 낙찰 고가가 키로당 9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전광판으로 가까운 녀석일수록 가격은 내려가죠. 영상 잠깐 보시죠. 42,000원. 낙찰 고가는 키로당 94,000원이었지만 맨 마지막 물건은 키로당 4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들도 살아 있습니다. 일명 꼬물이라고 부르는 꼴딱꼴딱 죽어가는 녀석들입니다. 저런 걸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저런 녀석들을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킹크랩을 고르는 척도, 살수율을 보기 위해 만져보고 눌러보고 해야 하는 겁니다. 거의 미동도 없이 주둥이만 꼬물거려도 기본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맛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숨이 붙어있다면 짜거나 비리거나 부서지는 식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낮아요. 또 살수율이 낮을지언정 맛없는 킹크랩을 먹는 것보다는 맛이 좋지만 수율이 떨어지는 녀석을 먹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선어보다는 살짝 가격이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도 않아요. 이 영상 잠깐 한번 보시죠. 얼마에 사용해? 6만원이야? 응. 왜 이렇게 싸? 나 샀어. 지금 아까 98,000원 나갔지. 이거 98,000원. 선원은 얼마야? 1,000원, 63,000원. 63,000원? 이게 더 싸? 오히려 선어가 가격이 더 비쌀 때도 있습니다. 요런 B급 활 킹크랩을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선어 킹크랩보다 꼬물이 킹크랩이 키로당 10,000원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킹크랩이 2, 3kg 하니까 마리당 2, 3만원 더 비싼 거죠. 2, 3만원 아끼면서 도박을 하시렵니까? 2, 3만원 더 들여 맛에 대한 안전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물론 이런 꼬물이들이 매번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예 없는 날도 있고요. 그래도 도박을 할 바에는 그냥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게 낫죠.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163번, 150번, 153번 검은색 모자를 쓰신 나이 지긋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활어 킹크랩 저렴한 녀석을 사려 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시면 조금 더 신경 써서 낙찰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팔기도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카스 하나 사들고 가세요. 1,000원짜리 바카스 하나 사들고 가서 전문가의 조력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다면, 좋은 녀석을 고를 자신이 없다면 이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